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로컬 LLM 및 레그를 활용한 보안 특화형 AI 계약서 검토 및 속소 조항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팀 KNH2의 발표자 김승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최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막대한 토큰 비용으로 인해 민간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인 반도체 기업이나 대형 로펌의 경우 로컬 LLM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 문제로 여겨지는 전세 사기와 같은 계약서 내 독소 조항을 검토하는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단순 반복 업무인데 이러한 단순 반복 업무에 변호사라는 전문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계약서 검토 서비스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형태이며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컬 LLM을 활용하여 외부 API와 연결하지 않고 AI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변호사들은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도메인 전문 지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아르고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르고스라는 이름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의 100개의 눈을 가진 감시자로서 괴물에서 착안한 것인데 저희의 시스템이 변호사분들의 피드백으로 만들어진 지식 베이스가 마치 여러 개의 눈이 된 것처럼 계약서 내의 독소 조항을 탐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책임 교수님이신 김병관 교수님 지도 아래 총 3명이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아르고스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아르고스의 핵심 기능인 계약서 검토 기능 모듈을 모아놓은 서비스 레이어, 그 외 서비스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AI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총 3개의 계층으로 나눠 설계했습니다. 사용된 기술 스택으로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 백엔드에서는 패스트 API, 벡터DB는 크로마DB, AI 프레임워크로는 랭체인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내 네트워크에 구축하여 내부망에서 각자의 PC로 접근하는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사용한 원천 데이터로는 원래 제안서에서 제공된 AI 허브 데이터는 양이 충분하지 않아 성능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오픈소스를 찾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할별 권한 매트릭스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IBAC로 분리하여 변호사, 팀장, 시스템 관리자 등으로 나누어 각자의 접근 권한을 분리했습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점은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관리와 통계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고 계약서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팀장은 시니어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역할별 시스템 이용 흐름도입니다. 세부적인 기능은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역할별 차이점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팀장의 이용 흐름도는 거의 똑같지만 팀장은 추가적으로 룰 추가 요청을 승인 반려할 수 있고 팀원 관리를 통해 팀원의 업무 현황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사용자 데이터 통계와 이런 데이터 통계를 인사팀에 제공하거나 사용자 관리를 통해 신규 직원 추가, 팀 생성, 팀장 임명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사용자 인증 부분에서 JWT가 아닌 세션을 통한 인증을 사용했는데 이는 JWT는 토큰이 한번 발급되면 토큰 회수가 어려워 이상명의가 통제되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핵심 기능인 계약서 검토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계약 유형을 감지하고 조항 분리를 하고 위험 분석을 진행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률 데이터들을 함께 제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정 권고안을 제작합니다. 수정 권고안은 변호사가 직접 편집할 수 있고 원하는 포맷의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단이 잘못된 조항이 있다면 변호사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 기능입니다. 법률 챗봇 Q&A는 계약서가 아닌 간단한 법률 지식을 물어볼 수 있고 시스템 관리 기능들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했던 사례들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많은 문제 해결 사례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 기능인 계약서 검토 파이프라인에서 해결했던 사례 4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레그에서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는 경우 벡터 유서도 기반 단일 검색으로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법률에서만 사용하는 제640조와 같은 단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동의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두 개의 방식으로 모두 검색한 후 이들을 RRF 결합을 시켜 결과를 보았더니 그전보다 정확도가 높아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 데이터는 법령의 양보다 판례가 훨씬 많은 데이터의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앞서 말한 하이브리드 검색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참고 자료나 판단 근거 자료로 전부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법령보다 사건 맥락에 종속적인 경우가 많기에 판단 근거로 판례가 많은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령과 표준약관 등의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값을 미세하게 변경하면서 가장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판단 근거 데이터의 양과 종류를 계속 변경해보면서 최적의 양과 카테고리별 개수를 찾게 되어 이를 개수에 맞게 참고하도록 강제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근거 점수 기반 위험도 분류입니다. 이는 중간 미팅에서 나온 피드백으로 기존의 제안서에 제시된 계약서의 위험 분류는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안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점수 순으로 나누어졌지만 이는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계약자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은 분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험 조항이라 판단됐을 경우 사용되는 근거 자료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 카테고리가 매칭되면 법률 위반, 법령은 없지만 불공정 조항, 판례 등이 나오면 계약자 분리, 법령도 없고 근거 자료가 몇 개 잡히긴 하지만 유사도가 매우 낮으면 검토 권장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입장도 고려하고 명백히 어떻게 위험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그램 자카드 유사도를 활용한 반전 조항 제거입니다. 이는 한 조항이 두 문장으로 구성되고 앞의 내용은 정상적인 조항이지만 뒷 문장이 독소 조항일 때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이 경우 앞 문장이 유사도가 높을 경우 뒷 문장에 독소 조항이 있어도 안전 조항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두 문장을 각각 나누어 근거 데이터와의 바이그램 자카드 유사도를 계산하여 둘의 차이가 클 경우 페널티 점수를 부여하여 검토 권장으로 판정될 수 있게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프로세스입니다. 사실상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정리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기능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핵심 기능이었던 계약서 분석 기능과 피드백 룰 요청, 승인 후 반영되는 기능 정도만 시연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지금 변호사가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근거 관련 법률 데이터가 이렇게 제시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권고안이 나오고 지금 특약사항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한 조항인데 검토 권장이 나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팀장으로 로그인하여 이 요청된 피드백을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후 피드백이 잘 반영되는지 계약서를 다시 업로드하여 특약사항 2가 안전조항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네, 프로젝트 주요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정확도가 증가하였고 5개의 계약 유형 기준 정확도의 평균이 12% 정도 상승했습니다. 실효성 검증 및 예상 효과입니다. 실효성 검증은 현직에 계신 멘토님에게 최종 미팅 때 검증을 받아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고 기대되는 효과로는 대형 로펌에서는 변호사가 계약서 검토를 할 때 해당 계약서와 관련된 판례, 법률, 표준약관 등을 로펌의 스태프, 법률 사무원들이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하는 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확장 및 활용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한정된 GPU 자원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소형 모델을 사용하여 높은 추론이 필요한 조항의 경우 성능에 한계가 있었지만 GPU 자원을 확보하여 높은 추론 모델을 사용한다면 상용 서비스급의 성능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법률 온톨로지 구축입니다. 법률 도메인의 특성상 법률 단어의 이해와 전후 관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AI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같이 법률 온톨로지를 통해 데이터 구조를 완전히 재구축한다면 이를 해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보노 팀에서의 활용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일정 시간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산출물입니다. 이는 나중에 저희 시스템을 고도화할 사람들이 원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핵심 모듈, 지식 베이스, 산출물들의 내용은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령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정확도는 소개해줬는데 제가 정확도 이 평가 지표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평가 지표에서 나오는 정확도는 위험 조항 정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분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안전 조항이 위험한 조항을 안전 조항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안전 조항을 위험 조항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낮다고 판정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험 조항을 안전 조항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그걸 이제 평가 지표로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가 아니라는 얘기는 위험 조항이 있었는데 놓친 것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폐쇄망이라서 상용 API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단 GPU 자원도 제공받지 못해서 소형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98%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사용한 모델이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사용한 모델은 X1 모델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델을 선정할 때 QN3 모델과 젠마 모델 그리고 이제 X1 모델 3개를 먼저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제 두 가지로 딱 이제 좁혀졌는데요. 먼저 이 QN3 모델과 그리고 X1 모델이 이제 발견됐었습니다. 추려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X1 모델을 선택했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저희는 최종적으로 변호사분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조항을 위험 조항이라 판단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QN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추론 토큰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판각하는 증세가 굉장히 많아서 그 위험 조항을 안전 조항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모델인 X1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이거를 꼭 로컬에서 돌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 정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여서 이게 만약에 살짝 클라우드에 살짝이라도 올라가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 수여기관이었던 김현장 같은 경우에는 출입하려고만 해도 한 달 전에 이제 신청을 해야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특히 여기서 관리하는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이제 클라우드 쪽이라도 살짝 연결되거나 상용 API 살짝이라도 연결되면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아마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계층을 나눠서 이제 LLM을 최소화하는 4단계를 도입했다는 게 인상 깊긴 한데 이 룰하고 정규식 자체가 거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결국에 LLM한테 도달하는 비율이 몇 프로 돼서 이게 뭐 룰하고 정규식에서 다 걸러지는 결국에 LLM에는 도달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저희는 그 전문가 피드백을 그렇게 많이 생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율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정형 표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형 표현을 왜 추가했냐면은 생각보다 이 소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험 조항 판단은 생각보다 잘 하는데 이게 안전 조항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 모델이 좀 더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형 표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추론을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안전으로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추론 능력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놓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 생각보다 그 정형 표현과 그 검증 룰로는 아직은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는 계약서도 다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왜 법을 제일 잘하는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캡스톤을 하는 다음 후배들이 만약에 있다면 사실은
이 금융상품, 펀드나 보험상품들이 굉장히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보이지도 않는 계약서를 가지고서 약관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파트를 좀 줄여서 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들한테는 그런 걸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팀의 이제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수관 발표자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